중국이 드디어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중국이 공개한 5월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 그 자체였습니다. 소비와 산업 생산 등 각종 지표가 4월에 비해 크게 둔화되며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국민 통제 목적의 성격이 강했던 방역정책 해제로 중국 경제가 크게 반등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치솟는 청년 실업률과 인구 고령화, 소비 둔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국이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란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을 완전히 파탄내버린 시진핑의 입지가 타격을 입으며 불안한 세 번째 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토화된 중국의 5월 성적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탈중국과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시진핑은 공산당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올리려 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한국을 향해선 경제보복 조치를, 미국을 상대로는 브릭스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중국 주도로 결성된 기구들을 만들며 미국에 대항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5월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패권국으로서 도약하겠다는 야욕이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더욱 긴 터널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정부, 기업, 가게가 모두 빚에 허덕이며 이를 갚는 데 몰두하고 있어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며 생각 없이 돈을 푼 것에 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란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의 5월 소비 증가율은 12.7%로 전월의 18.4% 대비해 한 달 만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물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산업 생산도 3.5%로 4월에 비해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이 이제는 공장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 증가율과 기업들의 투자도 감소해 시진핑이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한 결과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배척한 결과도 참혹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수식어와는 맞지 않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오히려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되며 시진핑과 허상 속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동남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의 수출이 두 자릿수대 감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여건도 되지 않아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중국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와 같이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할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선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국가가 파탄나는 꼴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이 단행한 조치라고는 지난 6월 13일 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를 0.1%포인트 낮추는 것과 지난 6월 20일 중국의 기준 금리라고 불리는 대출우대 금리인 LPR 금리를 1년 만기는 3.65%포인트에서 3.55%포인트로 5년 만기 LPR 금리는 4.30%포인트에서 4.20%포인트로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것뿐이었는데요. 보통 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 체력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 속에서도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출 우대금리를 내린 만큼 경제 여건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미국의 GDP를 따라잡고 이내 추월하겠다는 허황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는 경제 여건 속 해당 계획은 전 세계의 조롱을 당하며 허무하게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의 비금융부문 총부채는 GDP의 297.2%로 미국과 EU보다도 훨씬 높았는데요. 또한 2017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언제든 폭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계부채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 2년 전 있었던 헝다 사태가 재현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중국의 지방정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프라 투자에 나서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자국민 통제 목적으로 시행한 방역 정책으로 인한 비용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파산 직전의 상황에까지 몰린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성과시의 총부채는 5.1조 달러, 우리 돈으로 6,600조가 넘을 거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설립한 투자회사에 쌓인 부채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도 10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합한다면 우리 돈으로만 무려 1경 9천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GDP 규모는 약 18.1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부채가 15조 달러라면 이는 전체 GDP의 80%가 넘는 수치라 향후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실제로 간수성의 란저우시는 2021년 재정 수입의 약 74% 정도를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졌을 정도니 중국 몰락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중국 전망은 지금껏 볼 수 없던 참혹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20%를 넘기며 떨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 때문입니다. 중국의 실업률은 2021년 5월 이후 14%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그러나 다가오는 7, 8월에 1,158만 명의 졸업생이 취업시장으로 나올 예정이라 중국의 실업률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파탄이나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국의 내수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매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베이징 대거시 경제연구센터장 루펑은 대졸자 수가 많아져 고용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런 과정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2,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한 무리하게 인프라 투자를 진행한 각 지방 정부들의 부채 규모는 한 해 GDP와 맞먹을 정도라 이들을 지원할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시진핑이 한국과 미국, 서방 세계의 패권을 운운하며 도발을 일삼은 행위도 중국의 몰락을 조금 앞당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의 중국 포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터워지고 있어 기술적 진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AI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미국의 중국 제재로 미래 산업들이 속속 무너진다면 중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게 된다면 경기 부양책으로는 나라를 살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만큼 시진핑의 막무가내 경제 정책이 드디어 중국을 몰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지속될 경우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즉, 최악의 중국 경제 상황만큼이나 시진핑도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진핑의 독단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해 몰락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성장률과 수익성, 유동성 같은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이지. 빨리 천안문 사태 같은 시위가 한 번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 시진핑 때문에 우리 미국이 입는 피해가 너무 많거든.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상승하고 있지. 중국의 실업률은 볼 때마다 매우 놀랍다니까. 근데 다음 달이 되면 실업률이 더 상승할 거란 것 아니야? 역시 중국은 부정적인 걸로는 세계 1등이라니까. 이러다가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 시진핑은 그냥 얌전히 독재자의 삶을 즐길 것이지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일까? 나는 중국이 망해야 세계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중국은 불량품을 잘 만드는 것처럼 불량국가니 말이지. 정말 짜증나게 하는 국가라니까. 근데 중국의 모습을 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한심해 보이기까지 해. 이상으로 시진핑의 막가파식 경제정책으로 파탄난 중국의 모습을 관찰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